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줄 군간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한참 더운 7월의 날씨에 여러분들 군무원, 사관학교, 장교 부사관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자, 여기에 오마이 짱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신 시사 안보 내용을 토대로 면접장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최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가장 핫한 시사 안보 뉴스라고 할 수 있죠. 해군 청해부대 파병 나가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부대지요. 이 부대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전 국민에게 현재 분개를 일으키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파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장병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에 집단 감염이 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접장에서 앞으로 향후 한두 달 안에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오마이 짱쌤은 판단이 됩니다. 자, 과거에도 각종 우리 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최근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총 7차례 정도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선발을 해놨더니 하는 일이라고는 사과만 하고 있어요. 어떤 사과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북한 귀순자 여러분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북한에 귀순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이 귀순자에 대한 경계 실패로 2월 17일 날 사과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실급식, 우리 군의 부실급식 문제로 이거 4월 28일 날 서욱 국방부 장관 사과했습니다. 세 번째, 공군 여군 성추행 사건. 부사관 안타깝게 사망하셨죠. 요거 6월 9일부터 3회 국방부 장관 또 사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청해부대 사건이 터져서 국방부 장관 사과하고 대통령 사과했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사과만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군에서 사전에 조치가 되고 있진 않고. 여러분, 이 청해부대는 우리 장교부사관 준비하시는 분들,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 군무원 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대입니다. 이 청해부대는 우리 다국적군 소속으로서 우리 그 해상에서 벌어지는 그 각종 해적 행위, 소말리아 해역이라든지 각종 해상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방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의 특수부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최정예 요원들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죠?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젊은 청춘의 나이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격려와 합당한 대우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이런 질병과 고통으로 애국심을 저하시키고 좌절감을 안겨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도 파병 임무 수행하고 특수전부대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애국심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애국심, 그 다음에 조국에 대한 이런 그 자부심, 이거 하나로 우리 군 간부들은 또는 장병 여러분들은, 병사 여러분들은 고생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 간부는 명예로 먹고 살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조국이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하나 조치를 못 해줘가지고 지난 2월에 출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항함
장병 301명 가운데 82%, 지금의 잠정 퍼센트죠. 더 늘어날 거예요. 247명이 확진되는 이러한 사상 초유의 큰 범죄와 사건이 저질러진 겁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선생님 마음속에서 울분이 터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면접장에서 질문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터지고 이 사태가 터진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건 이런 것이 질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답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군의 현재의 문제점은 뭐냐? 현 상황과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 안보라든지 안전불감증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근무했었던 10여 년 전의 군 생활에서는요, 항상 안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지휘관들이 쉬지 않고 순찰을 하며 우리 부대 또는 전방 GOP 또는 파병 지역 이런 곳에서도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그죠? 미리 사전에 판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항상 머리를 싸매고 지휘관들이 고민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군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와 안전불감증이 아주 급증을 하고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그 중령급 이상, 연관장교 이상, 연관장교 대략적으로 한 대령 정도 되겠죠. 요 분들부터 장성들까지 별 4개까지 참모총장 요런 인원들, 이것이 본인들의 진급이라든지 정치계의 눈치 보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본인의 앞날이나 이런 쪽에만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가지고 이 군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보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확인과 해결과 조치를 하려는 생각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그 각종 해군 장성급 지휘관, 대령급 이상들, 장성급 지휘관, 관련자 모두 징계하고 문책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통령하고 서우 국방부 장관만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관련자 1벌 100개 해야 됩니다. 1벌 100개.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눈 감아주고 군 검찰과 군 법무가 눈 감아주고 됐어, 이번에 넘어가, 너 자네 내년에 진급 들어갈 사람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어? 앞날이 훤하잖아, 어디 출신이잖아, 이러한 부분으로 봐주고 넘어가니까 다시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재발이 되고 이 사건이 또 터지고 그 사고 터트린 지휘관이 그대로 올라가서 성추행했던 지휘관이 그대로 진급하고, 이렇게 장병들의 질병과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지휘관을 또 진급시키고 인맥과 출신으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수백만 예비역을 입장에 대변해서 오마이장 쌤이 말씀드립니다. 충언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군 관련자 여러분들은 정말 반성하시고 반드시 해군의 요번에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못한 지휘관들 모두 징계하시고 문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후배들이 또는 주변에서 공군, 육군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군생활, 영관급 지휘관 이상들, 장성들 군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점, 각군 지휘관 및 국방부 장관, 정부의 무사안일주의가 아주 팽배돼 있다. 분명히 매뉴얼과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사건 조치 매뉴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군에는 모든 것이 다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다, 전염병이 터졌다, 이거에 대한 조치는 뭐 한다.
그 다음에 적의 도발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뭐뭐뭐 한다. 이렇게 절차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교본무로 아예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다 무시했다는 거지. 즉 신속한 사고 대처 능력이 부재하다. 이미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최초 보고가 누락이 됐을 겁니다. 아마 보고 누락. 왜? 함상 안에서 집단 질병이 발병했으니 지휘관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제대로 보고했다가는 나중에 징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절차를 갖다가 누락시키고 함상에서 분명히 보고가 됐을 때인데도 해군본부라든지 이런 실무자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신속한 사고 대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숨기기 바쁜 거야. 징계받을까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항상 이 적법 절차에 의한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고 그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장병들은 해외에서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백신 하나 맞지도 못하고 그 많은 인원들이 301명이 거기서 감염이 되고 무슨 좀비 찍습니까 지금? 그 배 안에서 아비규환이 되고 이러다가 사망자라도 한 명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 장병들이 사망자라도 한 명 나오면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온 국민이 마음속으로 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임무 수행하다가 사망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사전에 다양한 상황을 상황을 상정해두고 워게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워게임, 그죠? 워게임을 우리 때는 워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 자, 집단 전사상자가 발생했다. 자, 워게임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는가? 절차별로 다다다닥 보고 들어가고 준비하고 함상 안에서 집단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사전 어떻게 조치하겠냐? 백신을 그 인원에 맞춰서 투입시킨다. 가장 최일선에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대상으로 백신을 투입시켜서 먼저 접종하게끔 선조치한다. 그 다음에 한 명에도 발생자가 생겼을 때는 바로 조치 보고하고 전인원 검사하고 그 다음에 후방으로 바로 빼서 치료하고 이런 워게임을 머릿속으로 지휘관들은 맨날 앉아서 중령 대령급 이상 지휘관들 장성급들 앉아서 본인 방에서 다시마 차나 맛있는 차나 쪽쪽 마실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서 그냥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별 달고 있다고 봉급받을 생각이나 진급할 생각이나 하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워게임을 미리 상정하여 적의 도발 그 다음에 각종 대량 정사상자 또는 이것처럼 집단 발병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고민을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좀 확인을 하십시오. 뭐가 사고만 터지면 죄송하다는 소리 하고 도망 다니려고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뒤에 이어지는 사항은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어떻게 면접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지 지금부터 2부에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오마이짱쌤에게 여러분 영상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 후반기 면접, 내년 전반기 면접은요. 이렇게 과거 5년 전, 10년 전 이런 그 질문 내용을 요즘 면접장에서는 잘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최신화된 면접 질문, 최근 면접의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마이짱쌤이 항상 연구하고 최근 또 장교 부사관들, 군무원들 면접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모든 이런 데이터와 조합을 짱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면접 준비한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시고 자기소개서 쓰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최신 트렌드로 최신의 면접에 대해서 군 면접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짱쌤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 면접 시험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찾고 짱쌤의 제자들처럼 항상 면접장에서 칭찬받고 어떻게 그렇게 면접 준비를 잘할 수 있느냐고 엄지척을 세울 수 있는 면접관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곧 바로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짱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준비하고 있고,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겠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짱쌤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과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